747번입니다. 자, 연립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실수 xy에 대해서 x-y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2차식이고 2차식인데 여러분들 대칭식이라는 게 보이나요? x에 y를 대입하고 y에 x를 대입하면 자, 어떻습니까? 바로 대칭식이 보이죠. 자, 그런데 얘가 2차, 2차지만 두 개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되는 꼴이 없잖아요. 그죠? 항상 합골이 합과 곱의 꼴이 나왔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대칭식을 염두해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의 식은 a 플러스 b가 얼마다? 11로 나타낼 수가 있고, 자, 아래 식은요, xy로 이렇게 묶어내버리면 앞에 x, 뒤에 y가 하나 남으니까 얘가 30이니까 이 곱이 b고 합이 a가 되기 때문에 ab가 바로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1차와 2차를 연립하면 해가 기크대가 많아봤자 두 쌍밖에 존재할 수 없거든요. 맞죠? 자, 따라서 곱해가 30 더해가 11이 되는 수가 5와 6. 그러면 6과 5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A가 5니까 A가 X와 Y의 합이죠. 이 합이 5일 때 바로 이 X와 Y의 곱이 6이 된다는 말이고. 자, 또는 X와 Y의 합이 얼마일 때 6이면 X와 Y의 곱이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XY를 찾아야 되자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자, 곱해서 6이고 더해가 오면 여러분들, 이것도 1차와 2차잖아요. 많아봤자 해가 두 쌍이라 그랬죠. 따라서 X가 2일 때 Y가 3이면 곱하면 6, 더하면 5가 되니까 반대로 X가 3, Y가 2일 때도 해당이 되겠죠. 자, 따라서 x가 2면 y가 얼마가 돼요? 3이 된다는 거고. 자, x가 무엇이면 3이면 y가 2가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곱해서 5고 더해서 6이면 보입니까? x가 1, y가 5면 곱하면 5, 더하면 6이 되고, 자, 그러면 x가 5, y가 1일 때도 성립하겠죠. 자, 따라서 x가 1이면 y가 5가 될 것이고, 자, 또는 x가 5이면 y는 1이 된다. 이렇게 각각 두 쌍씩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눈으로 확인 안 되면 어떻게 가라고 했죠? 이 식을 t에 관한 방정식 t제곱 마이너스 합 t 플러스 곱 이꼴 0로 해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건이 무엇이니까 x, y가 되니까 t 마이너스 2와 t 마이너스 3이 0이 되므로 t 값이 2 또는 3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x, 하나가 y가 되니까 2, 3 또는 3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눈으로 보일 때는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약수를 찾아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뒤에 것도 마찬가지죠. 자, 따라서 x-y의 최소값이니까 x-y의 값을 찾아보면 2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1, 3에서 2를 빼면 1, 1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4가 되고 5에서 1을 빼면 4가 되니까 바로 x-y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48번입니다. 2차와 1차를 연립을 하는데 2차와 1차를 연립하면 기본적으로 해가 두 쌍을 가질 수가 있죠. 가장 많이 가질 때. 또는 한 쌍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해가 오직 한 쌍만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2차와 1차는 1차를 2차로 대입을 하는데 대입을 하면 2차식이 되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말은 그 연립한 2차 방정식이 바로 어떻게 중근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2x 플러스 y는 k가 되기 때문에 y는 바로 무엇으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두고 y 자리에 주식을 대입하면 되겠죠. 1차를 2차로 항상 대입하면 되니까. 자, 이 식이 바로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해주면 4x 제곱이 되니까 5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짠짠 하면 마이너스 4kx가 되겠죠. 상수항은 k제곱 마이너스 5가 되어서 는영이라는 자, 연립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해가 오직 한 쌍이 나온다는 말은 여기서 해가 한 쌍이 나온다는 말은 x, y 값이 어떻게 이렇게 딱 한 쌍이 나온다는 말이겠죠. 그 말은 x 값도 몇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나밖에 나올 수 없다.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이 무엇을 가지면 되겠다? 중근을 가질 때 바로 해가 한 쌍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x 값이 두 개 나오면 이 연립 방정식에 해도 x가 두 개니까 따라서 y 값도 두 개가 나와서 두 쌍의 해를 가지겠죠. 그러므로 한 쌍의 해를 가진다는 말은 여기서 연립한 2차 방정식이 해를 하나를 가져야 된다. 즉 중근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자, 반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k인데 그거의 제곱이니까 4k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가 5고 c가 바로 k 제곱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얘가 얼마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4k제곱 마이너스 5k제곱은 마이너스 k제곱이 되고 자 상수는 플러스 25가 0이 되니 k제곱이 바로 얼마가 되어서 25가 되어서 자 이때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든 실수 k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5와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바로 마이너스 2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49번입니다. 자,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연립을 할 때는 항상 1차를 2차로 대입하잖아요. 그런데 그 놈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y를 무엇으로 x-3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y 자리에 자, 가볍게 무엇을 x-3을 이렇게 대입하면 자,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죠. 따라서 2x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k 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고 즉 이 연립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여기에 x 값 자체가 이 연립 방정식의 바로 해의 x 값이니까 자, 이 방정식이 무엇을 실근을 갖는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이 판별식을 체크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b제곱이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고 마이너스 4배의 a가 2고 c가 k가 되니까 9 마이너스 8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실근을 갖는다는 말이고 따라서 8k가 9보다 작기 때문에 k는 얼마가 된다? 8분의 9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는 8분의 9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바로 이 8분의 9가 이 실수 k의 바로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8분의 9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연립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위의 식은 바로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고 아래는 2차니까 바로 1차를 어디에 2차로 대입해서 처리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처리해도 되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무엇이 나왔죠? 합이 나왔고 여기는 곱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아빠 곱이 주어졌으니까 이 도식을 가지고 무엇을 바로 xy의 자리를 바꾸면 대칭식 형태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앞에서 대칭식을 많이 풀어봤죠. 어떻게 t제곱 마이너스 합 t가 돼야 되니까 2a 마이너스 4t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곱이 무엇입니까? a제곱 마이너스 4 이꼴 0으로 만들어주고 이놈의 바로 두 근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x와 y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여기서 실근이란 말은 x와 y가 근이니까 xy가 바로 실근을 갖는다는 말이니까 그죠? 맞나요? 따라서 xy는 바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바로 무엇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판별식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t에 대한 1차항의 개수가 지금 보면 살짝 마이너스 2로 묶으면 a 마이너스 2t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짝수 판별식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t의 개수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2니까 자 이거의 반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해봤자 마이너스 신경 쓸 필요 없죠. 따라서 바로 반의 제곱이 바로 a 마이너스 2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고 마이너스 a는 1이고 c가 바로 뭐다? a 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실근을 갖는 거니까. 자, 중근을 가져도 상관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 부등식을 처리해주면 된다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없어지고요. 이 짠짠하면 마이너스 4a가 되고 상수 플러스 4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되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4a가 8보다 작거나 같아서 a는 바로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요게 바로 XY가 실근을 가질 바로 A의 범위가 되는데 그런 모든 자연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A는 1과 2뿐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A의 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바로 합곱을 보았으면 바로 이렇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xy라고 두고 바로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라고 생각만 하면 쉽게 판별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51번입니다. 자, 대각선 길이가 루트 13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 놓아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대각선, 바로 자, 꼭지점과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한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바로 루트 13이 된다고 하네요. 이런 바로 직사각형에 바로 땅이 있었는데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1km씩 늘렸더니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커지겠네, 이거죠? 요렇게 조금 더 커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가로도 1km, 세로도 1km 늘렸더니 처음 땅보다 6km, 6제곱킬로미터만큼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다가 얼마를 바로 6을 더하면 바로 이 땅의 넓이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처음 땅의 가로와 세로 길이에 바로 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 땅은 가로가 긴지 세로가 긴지는 모르죠. 우리는 지금 가로가 길게 표현했지만 세로가 길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하여간 이 상태에서 풀어주면 상관이 없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가로와 세로를 이렇게 XY로 설정을 해주고, 바로 가로도 1km 늘어났고, 세로도 1km 늘어났으니까, 바로 각각 가로 세로는 X 플러스 1, Y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을 두 개 만들어주면 되는데, 첫 번째 보면요. 이 직사각형에서 바로 대각선이 루트 13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바로 x제곱과 y제곱을 더한 것은 바로 대각선 빗변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13이다. 이런 식을 하나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넓이가 6만큼 커졌으니까, 맞죠? 자, 이 더 넓어진 이 넓이는 가로 x 플러스 1, 세로 y 플러스 1이 되는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원래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 x, y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된다? 6을 더해주면 같은 바로 넓이를 갖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면 되는데, 맞나요? 자, 이 아래식을 잠깐 이 좌변을 전개하면요. XY가 사라진다는 게 보이죠? 전개하면. 그러면 여기 남는 게 X 더하기 Y 더하기 얼마? 2가 1이 되니까 이항하면 바로 X 플러스 Y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식은 2차식, 아래는 1차 방정식이 되니까 1차를 2차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즉, y는 5-x를 위의 식에 대입을 하면 x제곱 더하기 5-x제곱이 얼마가 된다? 1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개하면 x제곱, 여기 뒤에 거 먼저 x제곱 하면 2x제곱이 되고, x항을 찾으면 마이너스 10x가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은 여기가 25고 13이 이항하면 25-13이니까 플러스 12 꼴령으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모두 다 개수가 짝수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꼴 0이 되어서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x는 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x는 3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y는 x와 y를 더한 게 5가 되니까 y는 2가 될 수도 있고 y는 얼마? 미안합니다. 2가 아니죠. 더해서 5가 돼야 되니까 자, y는 3이 되고 또는 y가 2가 되면 된다. 즉 가로가 2일 때 세로가 3인 직사각형일 수도 있고 가로가 3일 때 세로가 2인 직사각형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때 가로와 세로의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니까 가로와 세로의 차는 바로 1km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바로 문장제 문제이지만 XY의 관계식만 적어서 연립방정식 처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752번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많이 보던 표현 방법이죠. 각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이 40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두 자리 자연수가 있으니까 이 두 자리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각각의 처음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편하게 자, 이렇게 x, y로 각 자리를 표현하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 두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x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요. x는 1에서 9까지의 숫자만 되어야 되겠죠? 근데 y는 어떻습니까? 0부터 9까지 10가지의 숫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식을 우리가 두 개를 만들어주면 처음 수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처음 수의 10의 자리 숫자는 1의 자리 숫자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바로 x가 y보다 큰 숫자를 찾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이 40이니까 각 자리의 숫자잖아요. 따라서 10의 자리 숫자도 제곱을 하고 1의 자리 숫자도 제곱을 하면 얼마가 된다? 40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수에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와 처음 수라고 했죠. 즉, 바꾼 수는 어떻게 됩니까? yx가 되겠죠. 즉, 62라면 26으로 이렇게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꾼 수하고 처음 수의 합이 88이라고 했으니까 바꾼 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바로 10i 플러스 x로 표현한다.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죠. 그죠? 왜냐하면 y가 10의 자리고 x는 1의 자리니까 그죠? 바로 10의 자리는 우리가 숫자를 10배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xy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한다? 점수는 10x 플러스 y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걸 더한 것이 얼마 된다? 88이 되니까 정리를 해주면 11x 플러스 11y가 88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양변을 11로 약분하면 x 더하기 y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떤 도시, 이식과 이식 두 개를 바로 뭐 하면 되겠다? 연립 방정식 처리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위에는 2차 방정식, 아래는 1차 방정식이니까 자, 1차를 바로 y 꼴 8-x로 표현한 다음에 이식을 바로 2차식에다가 대입해서 처리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y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되겠다? 바로 8-x를 대입하여 이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처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x제곱 dx x제곱이니까 2x제곱이 되고 2짠짠하면 마이너스 16x가 되겠죠. 자, 8을 제곱하면 64입니다. 64인데 40을 이하면 64에서 40을 빼면 바로 플러스 24 이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모두 다 계수가 바로 2의 배수 짝수니까 2로 약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이꼴 0이 되어서 우리가 이 식을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죠? x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자, x가 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x가 6이 될 수도 있습니다. x가 2면 y는 어떻게 됩니까? 더해서 8이 돼야 되니까 6이 될 것이고 x가 6이면 y는 2가 되어서 26이라는 숫자도 만들 수 있고 62라는 숫자도 만들 수 있는데 자, 처음에 단 조건을 보면 바로 10의 자리 숫자가 커야 되기 때문에 26이 아니라 바로 62가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식을 두 개 만들어서 자, 처리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753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세 점 ABC는 원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AB가 이 원의 지름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항상 이 지름에 대한 이 원주각은 항상 몇 도가 되어야 된다? 바로 90도, 즉 수직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이 삼각형 ABC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자, 이럴 때 삼각형 ABC의 둘레가 48이라고 합니다. 둘레가 48. 그런데 이 AB, 빗변은 벌써 20이 나와 있으니까 이 나머지 두 변의 바로 길이의 합은 바로 28이 되어야 되겠죠. 이럴 때 BC, 이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AC보다는 BC가 더 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BC를 구하니까 BC를 X로 놓으면 AC는 Y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자를 두 개 썼으니까 식을 두 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직각삼각형이니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니까 자, X제곱과 Y제곱을 더하면 바로 빗변의 제곱 얼마가 된다?
4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이 삼각형의 둘레가 48이니까 x와 y만 더하면 얼마가 되면 되겠다? 바로 28이 되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AC보다 BC가 더 기니까 바로 Y보다는 X가 숫자가 더 큰 숫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2차와 1차의 연립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이 1차를 바로 어디에 2차로 대입해서 처리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Y는 무엇으로 28-X를 위의 식에 대입을 하면 X제곱에 y 자리에 28-x가 들어가겠죠. 이것을 제곱한 게 얼마가 된다? 40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식만 정리해주면 x제곱 뒤에 그 x제곱이니까 2x제곱이 되고 2짠짠을 하면 마이너스 자, 2 곱하기 28이죠. 그러면 얼마 된다? 56x가 되고 자, 플러스 28의 제곱을 계산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것을 28 곱하기 28로 보고 400이 이하하면 마이너스 400으로 처리한 다음에 얘가 벌써 짝수라고 봤으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겠다? 약분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x제곱 2로 약분하면 자 28x가 되고 자 여기를 2로 약분할 때 우리가 여기도 2로 약분하면 14가 되겠고 여기는 2를 약분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2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28 곱하기 14에서 200을 빼버리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8과 14를 곱해보면 4, 8이 32에 4, 2, 8이니까 112가 되면서 28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바로 392가 되겠습니다. 392에서 200을 빼버리면 되니까 바로 19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192가 28을 만들어야 되니까 192를 여러분들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보면 되겠죠. 자, 얘는 4의 배수가 되겠죠. 4를 곱하면 4, 4, 16에 32니까 4, 8이 32가 되고 자, 28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면 또다시 48은 예를 들어서 무엇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4 곱하기 12로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 4, 4, 16하고 12하고 계산하면 28을 만들 수가 있네요. 따라서 11과 16과 12를 이용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8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x-16 자, 적어본다면 x-16과 x-12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자, x가 16이 될 수도 있고 또는 x가 12도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y 값은 어떻게 된다? 바로 y는 28에서 x를 빼면 되니까 바로 12가 되든지 또는 28에서 12를 빼면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바로 y 값보다 x 값이 커야 되니까 바로 x가 큰 x가 16이고 y가 12가 되는 바로 직각삼각형이 되어서 바로 BC의 길이는 무엇이다? 바로 16cm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